안녕하세요. 이 논문을 쓴 저자입니다. 여러분, 교육 컨설턴트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뭐 지식 전달해주는 강사? 아니면 조직의 문제를 파고들어서 해결해주는 그런 전략가? 사실 이 둘이 막 섞여서 쓰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 그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제 연구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혼란을 좀 정리해 보려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연구의 설계도부터 핵심 내용까지 싹 다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하는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 연구의 뼈대를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엔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실제 연구 과정은 어땠는지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녹여서 저처럼 연구하시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 몇 가지를 나눠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이 연구 대체 왜 필요했을까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핵심은 이거예요. 교육 컨설턴트가 더 이상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 조직의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부딪혔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강사랑 컨설턴트,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 둘의 역할이 너무 애매하게 막 뒤죽박죽 섞여서 쓰이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강사는 사실 정해진 내용을 잘 전달하는 역할에 가깝죠. 근데 진짜 컨설턴트는 달라요. 조직의 아픈 곳을 진단하는 의사 같아야 하고 또 해결책을 멋지게 설계하는 건축가 같아야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땠냐면요. 이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컨설턴트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진짜 천차만별인 거예요. 바로 이거. 이 들쭉날쭉한 품질이 제가 꼭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말하자면 이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잡아줄 나침반을 만드는 거였어요. 더 이상 그냥 감으로 경험상 이렇더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컨설턴트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들만이 가진 특별한 역량이 뭔지 제대로 밝혀내서 그걸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델로 만드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아시겠지만 튼튼한 건물을 지려면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 연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단단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연구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역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역량이라고 하면 그냥 뭘 아는지, 뭘 할 수 있는지 같은 지식이나 기술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역량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거 있죠? 동기, 특성, 가치관 같은 거요. 바로 그런 근본적인 힘, 그게 바로 역량입니다. 이 분야의 뭐랄까 양대 산맥이죠. 스펜서와 스펜서의 모델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져요. 역량이라는 건 결국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특성, 즉 의도가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이 쌓여서 결국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흐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빙산 모델을 제 연구의 지도로 삼았어요. 보세요. 빙산의 진짜 모습은 물 위에 떠 있는 저 조그만 얼음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제 목표도 마찬가지였어요. 물 위에 드러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 이런 뻔한 걸 찾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제 진짜 목표는 저 거대한 물 아래, 수면 밑에 잠겨 있는 최고의 컨설턴트를 만드는 그 결정적인 동기, 숨겨진 특성, 바로 그걸 캐내는 거였습니다. 사실 모든 역량 연구의 승부수는 바로 이 빙산 아래를 얼마나 깊게 파고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론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 진짜 현실로 들어가 보죠. 이 어마어마한 빙산 아래를 탐사하기 위해서 제가 도대체 어떤 장비를 챙기고 어떤 경로를 따랐는지 그 연구 과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따라가 보시죠. 저는 총 4단계로 아주 꼼꼼하게 연구 절차를 설계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고요?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이론만 파고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현장 얘기만 듣지도 않고
이 둘의 균형을 맞추면서 학문적으로도 탄탄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였죠.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디딤돌이 되면서 점점 더 완성도 높은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깨었냐 하면 바로 이미 검증된 성공 사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중요 사건 기법, 영어로는 CIT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컨설턴트들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을 분석해서 그 성공의 비밀을 역추적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맥킨지 같은 분들을 직접 인터뷰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대신에 그분들이 남긴 자서전, 강연 기록, 관련 기사들 이런 것들을 정말 탐정처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성공을 가져온 바로 그 사건들을 찾아내서 분석한 거죠. 여기서 앞으로 만들 역량 모델의 일종의 초기 가설, 그러니까 핵심적인 주제들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그림은 그렸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가설일 뿐이죠. 이걸 검증하고 빙산의 진짜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 연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 바로 행동사건 면접, BEI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BI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있거든요. BI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가상 질문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면접이죠. BI는 뭐랄까? 과거의 실제 경험을 파고드는 과학 수사에 가까워요. 정확히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렇게 실제 행동의 증거를 찾아내려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보시는 것처럼 BEI 질문은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림을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해부하듯이 파고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했다는 껍데기를 넘어서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핵심, 즉 빙산 아래에 숨겨진 진짜 역량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CIT로 뼈대를 잡고 BEI로 살을 붙여서 드디어 역량 모델의 초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분석하고 해석한 거잖아요. 제 주관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델이 정말 괜찮은 건지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이요. 이때 제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수정된 델파이 기법입니다. 교육 그리고 산업심리 분야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전문가 18분을 모시고 무려 3번에 걸쳐서 피드백을 주고받았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익명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서로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야 뭐 체면이나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정말 자기 전문성에만 근거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이 깐깐한 과정을 거치면서 모델이 정말 단단해지고 완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연구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얻었던 가장 중요한 교훈들, 그리고 혹시나 이 길을 걸어가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딱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방법론을 꼼꼼하게 설계하세요. CIT, BEI, 델파이처럼 각 단계가 서로를 보완하게끔요. 둘째, 눈에 보이는 기술만 보지 마세요. BEI 같은 방법으로 진짜 성과를 만드는 저 깊은 곳에 동기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셋째, 이론을 무시하지 마세요. 빙산 모델 같은 좋은 이론은 연구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지도와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야만 내 연구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연구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제 연구가 여기서 끝, 완벽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모든 연구에는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요. 만약 이 연구를 더 발전시킨다면 지금은 종이 위에 있는 이 모델을 살아 움직이는 도구로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걸로 실시간 영양 진단도 하고 AI가 맞춤형 코칭도 해주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컨설턴트들이 성장하는데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길고 복잡했던 연구 과정을 제가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게 해줬던 저의 신념, 저의 핵심 철학을 담은 한 문장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 컨설팅이라는 세계의 빙산 아래를 탐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분야에서 진짜 성공을 만드는 빙산 아래에 숨겨진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그 답을 한 번쯤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